세상을 바꾸는 진짜 테크 이야기 테크 본색. 안녕하십니까, 테크 본색의 MC 전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예술과 IT 기술을 융합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한 무대 공연이 새로운 예술 장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 본색에서는 독창적인 VR 아트 콘텐츠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을 모시고 그 미래 가치를 평가해 볼 예정이고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이색, 인공지능 기술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 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도 상당히 좀 독특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이벤트를 하는 회사로 보이는데 오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존의 어떤 공연이라는 퍼포먼스라는 컨셉을 가미한 굉장히 파격적인 회사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의 어떤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VR 기술의 예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시장을 열고 있는 기업인데요. 브로큰 브레인의 염동균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께서는 국내 최초의 VR 아티스트로도 유명하신데요. VR 기술과 미술을 결합한 퍼포먼스 등 업계의 주목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브로큰 브레인, 이름도 아주 재밌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말대로 브로큰 브레인을 직역하자면 골 때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고정관념이나 좀 딱딱한 생각 같은 것을 과감하게 깨버리자는 의미로 지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컨텐츠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VR의 만남, 생각만 하더라도 뭔가 그 다음 세대의 예술로 승화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쉽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VR을 접목하게 되신 계기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VR, 저희가 주로 하는 VR 도령 퍼포먼스는 이제 퍼포머인 제가 이제 HMD를 착용하고 그 HMD에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그 뒤에 LED 전광판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객분들이 즐겨주시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어떤 행사나 취지에 맞게 라이브 도령을 선보이면서 함께 공연을 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미술은 이런 공연 쪽에서 되게 서브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되게 혼자서 불만을 가졌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죠. 왜 미술은 이렇게 춤이나 노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메인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VR 드로잉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도 일반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케일 같은 거는 화폭에다 그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VR을 딱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거면 내가 생각한 걸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 뭐 바로 고민이나 생각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구입을 했죠. 이 VR 아트 퍼포먼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IT 기술, 어떤 형태의 또 도구가 활용이 되나요? 뭐 도구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도구는 VR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만든 틸트 브러쉬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윈도우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클라이언트 분이 주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래픽 작업, 모델 렌더링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에 이제 스토리보드 작업도 들어갑니다. 이제 뭐 광고나 뭐 어떤 영화처럼 스토리보드 작업이 들어가서 어떤 그 5분, 6분 정도의 어떤 드라마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보드 작업을 사실 사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VR 작업은 사실 그 다음에 큰 컨셉이 잡혔으면 좀 딸려오는 약간 수단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VR 아트 컨텐츠들을 선보인 바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년 그 연말에 있었던 그 한국 벤처 투자 행사에서 관련 그 퍼포먼스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보시는 대표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기념해서 드림 콘서트 그 자리에서 VR 퍼포먼스 했는데 제 앞순서가 레드벨벳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돌 가수나 그런 가수 사이에 껴서 공연하다 보니까 되게 새로웠고 관중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그리고 방송에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드림 콘서트고 그리고 뭐 이제 포스코에서 했던 공연은 이제 어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죠. 드론. 그래서 드론이랑 콜라보한 것도 기억이 굉장히 남고 그리고 이제 서울포럼 2017 서울포럼에서도 이제 생동감이라는 트론 댄스팀과 같이 콜라보했던 무대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화면으로 봐도 무척 놀라운데요. 실제 이런 무대를 본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도구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쓰자마자 그냥 사실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래도 기술과 예술이 잘 조화된 컨텐츠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새롭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공연의 영역을 개척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경쟁력, 차별력이 있어 보이는데 가장 내세우고 싶은 차별성 이거다. 어떤 부분인가요?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풀어내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나 춤, 뭐 음악과는 다르게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쇼에서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 시각화 이 부분에 가장 부각해 주셨는데요. 네, 스토리텔링에 가장 최적화된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간 평가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엄 대표님 보시기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고 또 시장도 꽤 커 보이는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일단 100점 만점 현재 기준으로는 78점 드리도록 78점.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해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 매출의 성장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장 규모는 저희도 지금 이제 공연하다 보면 매번 새로운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직 공연 시장이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대비 450% 매출이 올랐고요. 그러면 사실 뭐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확장시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항공유도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쉽게 빠질 텐데 그 해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공연이 넘버볼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말이 필요 없는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시장에 조금 더 타겟을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선은 작년에 북경에서도 공연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 달에는 저희 대표님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미팅을 또 하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스폰서십으로 계약을 좀 하자는 그런 미팅으로 가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해외 쪽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고 실질적으로 저도 공연을 하면 우리나라 그 관람객분들보다 해외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서 한 공연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한중수교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서 25주년 기념 행사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관람객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4월 말에 진짜 저희가 또 북경에 또 갑니다. 이제 북경 모터쇼에 또 초빙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오프닝 공연을 또 진행하게 됐고요.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이 사실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공연 좀 하고 싶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좀 VR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장을 더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VR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업체들과 협력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연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공연 시스템을 다루시는 업체랑 콜라보레이션을 실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VR 드로잉 퍼포먼스는 아직 1인용 플레이밖에 안 돼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는 게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댄서분들이나 아니면 뭐 뮤지컬 단원분들이랑 그 콜라보를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좀 무대를 좀 더 꽉 채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구성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협력하면 좋으신 분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도 또. 앞으로 염 작가님 외에도 많은 공연을 수행하려면 많은 작가 풀도 필요해 보여요. 왜냐면 전 세계를 다 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재 양성에 대한 어떤 계획, 인력풀 충원 이런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VR 아티스트 오디션을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달 좀 넘는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거치셔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공연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포지션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공연을 뛰는 작가님들을 양성을 더 하려고 또 예정 중입니다.
앞으로 정말 VR 아티스트라는 직업군에 도전할 많은 청년들이 생길 걸로 기대도 되고 이 시장도 커 보이는데 우선 우리 이 기업 투자 라운드, 시드 라운드, 또 시리즈 A, B 중에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작년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셨고, 물론 그 전에 4년 동안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꾸준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현재 작가님과 대표님, 창업멤버 두 분이서 일단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드 단계를 일단 넘어서 엔젤 라운드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시드 보다 좀 약간 엑셀러레이터 라운드 이렇게 보면 더 네. 정확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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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시장 가치 평가 얼마로 보십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되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계시고 이제 사업화를 하면서 커스터머 레퍼런스 쌓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현재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사업을 이제 특히 아티스트 양성 부분과 맞물려서 이게 사업이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업 가치를 일단은 3억 정도로 보고 싶고요. 물론 그 수익성이나 세부적인 수치들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향후에 아티스트의 양성, 그리고 또 해외로 뻗어나가는 대표님의 어떤 그 모습과 또 작가님의 어떤 콘텐츠 개발 능력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할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미래 30억, 300억 이렇게 커져 나갈 거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맞습니다. 평가받으신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이런 경영 쪽이나 많이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막 깊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치로 한번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내려지다 보니까 뭐 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말씀대로 30억, 300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되게 나네요. 그래서 되게 자극이 되게 많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저는 새로운 컨텐츠랑 또 재밌는 공연 계속 만들려고 노력 계속 하겠고요. 앞으로 브로큰 브레인의 또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VR 아트 콘텐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기업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2017년) 매출 2조 4천억 원, 국내 게임업계 매출 1위에 오른 넷마블 게임즈의 수장, 리니지 레볼루션2의 세계적인 흥행을 이끈 주인공, 국내 대표 게임 기업 넷마블 게임즈의 창업자 방준혁 의장. 지난 2000년 넷마블 게임즈를 설립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적자에 허덕이던 2012년, 모바일 시대로의 발빠른 체질 전환에 집중,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나이츠, 모두의 마블 등 연이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방준혁 의장. 1조 매출을 기록한 리니지 레볼루션2의 흥행 신화를 쓰며 시가총액 약 13조의 1등 게임 회사로 성장한 넷마블 게임즈.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 경영인의 롤모델이 된 방준혁 의장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도전은 실패를 담보로 합니다. 실패를 즐기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2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후 당시의 교훈을 바탕으로 넷마블을 창업한 방준혁 의장. 일본과 북미 시장을 개척하면서도 잇따른 실패를 맛봤지만 끝없는 도전을 통해 넷마블만의 성공 DNA를 만들어냈다. 그는 말한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챔피언이 될 수 없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몸을 맡기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공의 키워드가 아닐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챗봇 상담원,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온 서비스들이죠. 최근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테크사전에서는 이색 인공지능 서비스 베스트 5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인공지능 서비스 베스트 5, 첫 번째는 인공지능 면접관입니다. 최근 국내 IT 기업이 실시한 인공지능 면접입니다. 웹캠과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통해 AI 면접관이 지원자를 분석하는데요. AI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지원자의 얼굴 표정, 음성, 답변 등을 모니터링해서
지원자의 성향과 업무 능력을 파악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단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물론 사람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아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펠퍼가 면접관으로 활약 중입니다. 앱을 통해 다양한 면접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물론 실제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IBM, 유니레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면접과 채용에 활용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도 서류 전형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인공지능 면접관이 늘어난다면 적어도 채용 비리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색 인공지능 서비스 베스트 5,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기업이 최근 선보인 인공지능 아나운서 음성 플랫폼입니다. 이 가상 아나운서는 실제 아나운서들이 읽는 뉴스 음성 10만 건을 학습해서 악센트를 익혔기 때문에 실제 아나운서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심야 시간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을 대신해 빠르게 투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로봇 에리카는 조만간 일본의 공중파 TV의 뉴스 앵커로 데뷔할 전망인데요. 단아한 미모의 에리카는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즉흥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진행하는 뉴스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지만요. 아나운서들의 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진 않을지 걱정도 되네요. 이색 인공지능 서비스 베스트 5, 세 번째는 인공지능 예술가입니다. 최근 인텔의 AI 기술을 통해 제작된 중국 팝스타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얼굴에 물이 떨어지거나 별이 반짝이는 등의 특수 효과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딥러닝 학습 과정을 거쳐 즉각적으로 얼굴을 3D로 재현하고 자연스럽게 특수 효과를 구현한 것인데요. 덕분에 가수가 트래킹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은 포엠 포트레이트라는 이색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 단어를 활용한 짧은 시를 직접 지어주고 사용자의 사진에 덧입혀서 출력을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시를 내 사진과 함께 간직할 수 있으니 특별한 추억이 될 텐데요.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는 인공지능에 이어 또 어떤 인공지능 예술가가 등장할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색 인공지능 서비스 베스트 5, 짝퉁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감별사입니다.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엔트리피 앱은 인공지능을 통해 진품과 가품을 15초 만에 판별해 주는데요. 3만여 종의 명품 가방과 지갑 사진을 학습했기 때문에 판별 정확도가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휴대폰, 자동차 부품, 신발 등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짝퉁을 골라내는 확실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색 인공지능 서비스 베스트 5, 마지막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영상 조작, 목소리 모방 기술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가 제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짜 립싱크 영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음성에 맞춰 입술 모양을 합성하고 고갯짓, 눈썹 모양 등을 합성해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조작 영상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캐나다의 스타트업은 사람 목소리를 모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수십 초짜리 음성 데이터만 있다면 0.5초 안에 그 사람의 음성을 모방해서 문장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조작하고 목소리를 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나를 닮은 아바타 캐릭터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요.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범죄의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을 얼마나 유용하게 건강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류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